여러분 안녕하세요. 찐한 자기계발러들의 놀이터 닥치고 독서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9월 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10월에 읽을 책 5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중에 이 규칙 없음이라고 하는 책, 넷플릭스의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쓴 책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삼성이라는 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오랜 기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삼성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책 규칙 없음을 읽어보게 되면서 왜 삼성이 넷플릭스 같은 혁신 기업이 되지 못하는지에 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고 제 나름대로 3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삼성이 넷플릭스 같은 혁신 기업이 되지 못하는 3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금 설명드렸지만 최근에 이 넷플릭스의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와 경영학 교수인 에린 메이커의 인터뷰를 엮은 책, 이 규칙 없음을 읽었습니다. 세계에서 탑레벨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삼성이라고 하는 매머드 기업의 직원의 눈으로 이 21세기 혁신 기업의 롤모델로 꼽히고 있는 이 새로운 공룡 넷플릭스를 들여다보는 것은 무척 짜릿했습니다. 강산이 2번 변할 기간, 약 20년 동안 이 삼성에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삼성의 문화와는 사뭇 다른 넷플릭스를 읽으면서 자꾸만 왜? 정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 책의 저자이자 넷플릭스의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올해 나이 60세로 90년대로 대변되는 인터넷 파도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온 전형적인 엔지니어 출신의 CEO입니다. 일찍이 그는 퓨어소프트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을 해보면서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엔지니어링과는 전혀 다른 분야를 통해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고 그 과정 속에서 회사를 키워 비싼 값에 매각하면서 넷플릭스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초반부에 넷플릭스를 창업한 뒤 비디오 렌탈계의 공룡인 블록버스터에 넷플릭스를 매각하려고 하는 그 시도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만약 그때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를 인수했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였겠죠. 여하튼 리드는 퓨어소프트에서 겪게 된 경영자에 따르는 문제, 다시 말해서 관리자와 구성원들 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규칙에서 야기된 불합리를 더 이상 넷플릭스에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를 심플하고 유연하게 완성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이었던 비디오 테이프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던 서비스, 그 이전의 비디오 렌탈은 모두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DVD를 배송하는 서비스로 전환하고 인터넷의 고속화에 발맞춰서 더 이상 배송이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렇게 탈바꿈하면서 현재 우리가 매일 들락거리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공룡의 뼈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럼 리드가 만든 넷플릭스의 규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넷플릭스의 경영 규칙은 딱 3가지로 정해집니다. 첫 번째, 인재의 밀도를 높여라. 2번째, 솔직한 문화를 만들어라. 그리고 3번째, 가지고 있던 통제를 제거하라. 이 3가지의 반복이 넷플릭스의 문화입니다. 굉장히 쉽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깊고 농밀한 기업 경영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흔히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이 직원을 쉽게 자를 수 있는, 저희들은 비정규직이라고 부르죠. 그 속에서 나온 경영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기업이든 경영의 본질은 돈을 버는 것, 다시 말해서 실적이 중요하고 이익을 창출할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은 변치 않는 기업의 본질이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저 그런 기업에서 혁신 기업으로 점프업할 때 이 리드 헤이스팅스는 보유한 인력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힘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직원에게는 철저하게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고 믿고 맡겨서 직원의 역량을 키워내죠. 이런 시간 속에서 보통의 기업이 진행하는 인사고과 체계에 의한 해고가 아닌 스스로 모자라다고 판단하여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두둑한 퇴직금으로 향후 다시 직업을 찾게 될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버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었죠.
물론 남아있는 직원에게는 업계 최고의 보상을 했습니다. 동료가 퇴직을 결심했을 때 이 관리자는 이 친구가 퇴직해서 경쟁사로 가게 되면 넷플릭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그 물음으로 이 사람을 붙잡을지 말지를 결정했다고 하죠. 참 간단하지만 촌철살인 같은 질문입니다. 당연한 이치겠지만 동료를 잡아야 할 경우에는 경쟁사보다 훨씬 더 우월한 대우를 해줍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다른 IT 기업보다 직원들의 이직과 퇴직이 잦을 것 같지만 책 속의 통계 수치로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또 앞서 언급했듯이 이 퓨어소프트의 규칙 문제를 되짚어서 직원들이 쓸데없는 규칙에 얽매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휴가, 출퇴근, 출장 경비 같이 회사에서 지출되는 비용의 기준을 없앴습니다. 규칙은 단 하나, 당신의 결정이 넷플릭스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1등석으로 해외 출장을 가든 이코노미로 가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 결정이 넷플릭스에 도움이 되었는지만 따질 뿐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직원들에게 주어진 폭넓은 자유가 결국 방만한 결과를 만들 거라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리드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어차피 규칙의 틈을 이용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걸러내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와 비용보다는 자유를 통해 얻는 소득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정착되는 순간 선순환의 사이클이 조직을 투명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멋진 생각이지만 제가 경영자라면 과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면 섣불리 결단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삼성이라는 회사는 규칙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없앴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없어진 것은 출근 시간에 대한 규제와 윗사람이 보내던 무언의 눈치와 압박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의 예를 들어보자면 특별히 정해진 출근 시간 없이 회사에 출근해서 8시간 일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자유롭죠. 하지만 수직적인 조직 체계 때문에 회의 시간이 배정되고 규칙적인 회의가 만들어지면 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와 자료를 만드는 공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의 시간을 기준으로 더 앞 시간, 또 더 앞 시간, 이러다 보면 새벽에 출근을 하게 되죠. 말은 자율 출근이지만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하루 정도 늦게 출근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식사 규칙,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규칙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이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을 보면 저는 이미 규칙에 익숙해져 버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삼성에서 조직 생활을 하던 중에 이 책 규칙 없음을 읽게 되니 삼성이 혁신적인 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CEO의 책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페이스북 CEO 저커버그의 책상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원들 대부분은 놀랐을 거예요. 넓은 사무실에 빼곡히 들어선 책상 중에 한 곳이 바로 세계 탑레벨의 페이스북 CEO의 사무실이었어요. 보통의 사원과 다를 바 없는 책상과 사무용품들, 흔한 파티션조차도 없는 그곳이 바로 그가 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상부터 이미 권위와는 멀었어요. 넷플릭스의 CEO인 리드의 자리도 저커버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뻥 뚫린 사무실의 책상 하나가 CEO의 공간이었죠. CEO와 직원들 사이에 벽이 없고 문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신변잡기적인 이야기가 돌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런 마주침 속에서 창의력과 생산력은 올라가겠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삼성의 사장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은 있지만 이게 인터넷에 찾아봐도 똑같은 사진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진을 들고 왔는데 이렇습니다.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멋있죠. 이런 넓은 공간에서 혼자 일을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서로 회의를 하겠죠. 하지만 CEO의 자리는 권위의 상징인 곳이 바로 삼성입니다. 이 삼성의 CEO들은 명절같이 가끔 때가 되면 직원들을 찾아옵니다. 그가 사무실에 오면 수행하는 몇 명이 따르고 하부 리더들은 줄을 서서 이 CEO를 만나기를 기다리죠. 주요 의사결정 회의는
거의 임원들만 참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CEO가 직원들을 만나는 활동이 제법 많이 늘었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CEO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경외감을 느낍니다. 친근함은 별로 없어요. 넘사벽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힘든 거죠. 위에 그림에서도 표현했지만 CEO의 위치는 소통의 라우트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소통 방식은 단방향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CEO의 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사무실과 높은 파티션의 벽을 허물지 않으면 혁신의 물길은 꾸역꾸역 오르다 멈추게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넷플릭스 같은 혁신 기업이 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외부 경쟁과 내부 경쟁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이 회사에서 평가 기간이라서 그런지 책을 읽으면서 눈에 굉장히 확 와닿는 문장이 있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다른 기업과 경쟁하기도 바쁜데 왜 내부의 인력이 경쟁을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반등수, 정교등수, 전국등수를 매겨가면서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던 시대를 살았던 탓일까요? 여타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상대평가로 인사고과를 매깁니다. 이런 평가 체계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30% 정도의 인력은 상위평가로 배정되어서 급여가 오르고 승급 점수를 많이 얻습니다. 60%는 보통이고 하위 10% 언더는 급여가 감소합니다. 회사 내 인재들 간의 경쟁, 다시 말해 내부 경쟁을 통해서 인재들의 성과를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CEO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상과 경쟁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옆 사람을 이겨야 내 봉급이 오르고 저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습니다. 리더들이 항상 얘기하는 주인 정신을 가지고 넓은 식견으로 이 결정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판단하기에는 현실의 경쟁이 매우 버겁습니다. 이 결정이 회사에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을 옆 동료에게 한다면 배부른 소리 하네라는 말을 듣기가 일쑤죠. 당장 이 공간에서 순위 싸움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외부로 눈을 돌릴 수 있을까요? 분명 삼성의 평가 체계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치열한 내부 경쟁을 유도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경쟁해서 그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현재 지휘자로 군림하고 있기에 계속 같은 방법을 고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현재 내가 추구하는 이 방법이 최고이자 최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삼성의 권위적인 문화 속에서 아니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평가 방법을 바꿔야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바꿔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무도 확실한 답은 못하겠죠. 다만 지금의 방법이 틀린 것은 확실합니다. 삼성이 넷플릭스 같은 혁신 기업이 되지 못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저는 창의력을 얻는 것과 잘라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get과 cut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언제나 창의력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의력이 뭘까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무언가를 주입해야 창의력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회사에서 풀어야 하는 수많은 숙제들, 우리는 이 숙제 속에서 업무의 창의력을 발견하고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하는 것,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사에서 하는 주 업무이기 때문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결국 괜찮은 숙제들이 창의력을 만드는 소재가 됩니다. 이 책 규칙 없음에서 언급하는 넷플릭스의 숙제를 보면 넷플릭스가 어떻게 창의적 기업이 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특별한 양질의 숙제를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합니다. 숙제는 모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본질은 첫 번째, 숙제를 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숙제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 숙제를 하는 사람이 사용 가능한 방법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의 차이입니다. 넷플릭스는 스스로 숙제를 만들고 그 숙제에 맞춰 조직을 구성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결과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같이 상급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절차가 없어요. 본인이 최전선의 결정자라는 인식, 내 판단이 곧 결정물이라는 소명과 책임이 바로 창의력의 시발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결정에 따라 회사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깊게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결국 능동적인 인재를 만들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력 뿜뿜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텃밭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은 어떨까요? 물론 삼성도 어렵고 도전적인 숙제로 넘쳐납니다. 또 담당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숙제를 해내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율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내가 결정해서 무언가를 진행하는 것은 내가 그 결정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이죠. 내 위치가 피라미드의 최상단이 아니라면 내 의견보다는 상위 리더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를 실행하는 일이 주 업무가 됩니다. 물론 지원은 풍부합니다. 하지만 그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 또한 풍부합니다. 회사의 경비를 쓰기 위해서는 예산을 배정받아야겠죠. 그 배정받기 위해서는 기한을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배정을 받으면 다단계의 결제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실행 후에는 얼마에 어디를 썼는지 결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업무에 필요한 노트 한 권을 사는데도 좋게 하루는 넘게 걸린다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라미드 조직의 특성상 대표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맞는 말이고, 그가 요청하는 숙제는 최우선 과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업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만들어내야 하는 결과에 연연합니다. 링컨은 1시간 동안 나무를 베려면 50분간 도끼날을 갈겠다고 했는데, 이런 원론적인 고민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삼성은 실행만으로도 벅찰 만큼 숙제가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삼성의 업무 강도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민보다는 실행력을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제조업의 당연한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작이 제조업이다 보니 모든 일을 제조업 관점에서 풀어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물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일해본 경험에 비춰보면 생각할 시간보다는 실행력을 뽐내는 것이 훨씬 더 일 잘하는 사람으로 비친다는 것 같은 생각을 떨치기는 어렵네요. 삼성이 패스트 팔로워일 때는 이 방법으로 많은 선두 기업들을 추격했고 제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1등을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는 벤치마크할 대상이 없죠. 오로지 고민과 생각, 의견 수렴, 논의, 토의 같은 수평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활동이 주가 되어야 넘버원을 넘어서 온리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삼성이 넷플릭스 같은 혁신기업이 되지 못하는 3가지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 3가지 이외에도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두 기업 간의 차이점은 수없이 많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들께서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기대할게요. 사실 이 영상은 삼성을 폄훼하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삼성이라고 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저는 이곳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다 보니 사고가 점점 경직되는 것 같고, 저 스스로도 불합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이 점점 깊어지면서 회사에 대한 불신과 조직에 대한 뒷담화가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는 이런 신생기업의 성장 스토리는 제 머릿속에 있던 관념을 털어내기에 좋은 영양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규칙 없음을 읽으면서 굳이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삼성을 끌어다 붙여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내용이 다소 불편하셨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